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작은 아씨로 유명한 루이자 스콧이 쓴 사랑스러운 폴리를 리뷰하겠습니다. 작은 아씨들이 한 가족 내에서 4명의 자녀, 가난하지만 단란한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나타냈다면, 이 사랑스러운 폴리는 두 가족이죠. 시골 소녀 폴리가 도시의 부유한 친구 페니로부터 초청을 받아 한 달 동안 이뤄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루이자 올콧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이 사진은 그녀가 20살 때 찍은 사진인데 평생 독신으로 지내죠.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해서 공동체 생활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초월주의자셨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조금 지나쳐서 집안을 부양을 했다고 해요. 교사는 그나마 그중 조금 품위가 있는 직업이었고, 재봉사나 하녀 같은 것도 하면서 50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후에 뇌졸중으로 죽었거든요. 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일 하고 돈을 벌어서 부양하고, 그러면서 또 틈틈이 책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68년에 발표한 작은 아씨들, 이게 유명하죠. 그리고 그 2년 후에 이제 사랑스러운 폴리, 오늘 리뷰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녀의 사상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상이죠. 그것들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사랑스러운 폴리 초판에 나온 표지인데요. 일단 시간과 공간은 그녀가 살았던 미국 도시인데, 중요한 거는 이때가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최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버지나 그녀가 아버지한테 배웠던 초월주의 사상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이 사건은 폴리가 페니 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 있는데, 폴리는 시골 소녀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박하긴 하지만 신념을 갖고 있던 소녀였죠. 여기에 있는 루이자처럼 주인공 저자. 그거에 비해서 페니는 이제 부유한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그녀가 왔을 때 옷차림이 너무 소박해서 놀라기도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쇼 가정이 부유는 했지만, 뭐랄까, 외모만 화려하고 내면은 부실했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고요. 건조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그리고 이 물질이 발달하다가 그게 또 파산으로 치달을 때도 있죠. 결국 이 시오 패밀리도 나중에 파산 상태가 되긴 하는데, 폴리가 가서 나름대로 그 초월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한 결과 사랑이 이제 돌아오고, 물질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좀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잘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낀 점은,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행복이라는 거는 많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걸 가지고, 그게 포도주나 군밤 한 톨처럼 작은 물질일 수도 있지만, 물질이 아니고 칭찬이라든지, 물론 그 칭찬은 아부랑 다르죠. 아부는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고, 칭찬은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온 얘기입니다. 사물을 보면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어떤 점이 나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있는데, 거기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가 파트너랑 남미 투자를 했대요. 근데 거의 한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화를 내봐야 좋아질 게 없잖아요. 그 반토막 난 게 복구될 것도 아니고,
그 파트너와 관계만 절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반토막 난 거는 나쁜 일이죠. 하지만 보기에 따라 달라요. 반이라도 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파트너한테 "잘했네. 60%나 회수를 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게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하죠. 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볼 때는 삶의 이유, 삶의 이유는 우리가 음식이나 재물이 아니거든요. 음식이나 재물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음식이나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폴리한테 느낀 점은 '물질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물론 사람은 굶으면 죽어요. 하지만 폴리도 굶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상태에서는 물질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 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함이 지속될 가능성은 뭐 그나마 있지만 그거보다는 소박하게 그 삶을 살았을 때 지속될 가능성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친구 페니의 행복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폴리가 가서 해준 것들은 나름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행복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불교에서는 뭐 제가 어머니가 불교 신자시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카톨릭 미션 스쿨에 다녔고 집사람은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발런티어로 한 5 년, 6년 정도 했던 곳에서는 이슬람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 여러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경전도 다 읽었고 구약, 신약, 꾸란, 금강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정서에 좀 오랜 정서에 맞는 게 불교인데 거기에 보면 보시라는 게 나오거든요. 보시 중에서도 무주상보시라는 게 있어요. 보시라는 거는 남한테 주는 거죠. 주는 건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 주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내가 음식이 없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도 활짝 웃는 미소로써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진심에서 나온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의 하루를 즐겁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뭘 바라고 하시면 그게 거의 보시 효과가 없대요. 그냥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 불교의 무주상 보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성경이나 코란이나 다 나와요. 똑같아요. 이슬람이나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주이시즘 이런 건 전부 아브라함 종교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이 동양의 종교인 뭐 불교나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뭐 유교 유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 생각은 같습니다. 그게 골든 룰이죠. 시공을 초월해서 진실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문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시간을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쏟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일을 하고 우리는 음식이 필요하니까요. 살 먹고 살려면. 그리고 좀 더 많은 거를 베풀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그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